일본은 전후 고도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오일 쇼크를 극복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일 쇼크를 다른 나라에 비해 잘 극복했다지만 일본도 경제적 피해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선 산업 등이 구조조정을 겪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산업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첨단 산업에서 찾고 반도체 개발 및 생산을 정부 주도하에 성장시키기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는 선택받은 기업들에게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및 R&D 지원을 대규모로 단행하였고, 외국 기업들에게는 기술 이전을 하지 않으면 일본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끔 막았습니다. 덕분에 일본 기업들은 미국 반도체 기업의 선진 기술을 빌려오거나 무단으로 모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효율을 위해 반도체 설계 및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 반도체 소재 업체도 육성을 하여 수직 산업 구조를 완벽히 형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힘을 키운 일본 반도체 업계는 1970년부터 서서히 세계 시장을 점유해 나갑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미국 기업의 세계 점유율이 60%였던 반면 일본 기업은 아직 30%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1985년 두 국가는 점유율이 약 44%로 동률이 되었고 점점 일본이 우위를 점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디램 분야에서는 미국 기업이 1978년 점유율 70%에서 1986년 20%로 하락, 일본 기업은 30%에서 75%로 수직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일본 반도체 점유율도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일본이 미국을 앞지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제조 비용을 줄이는 관건은 품질 향상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미국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 관리 전문가인 에드워즈 데밍을 초빙해 생산 라인을 최적화하는 등 품질 향상에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품질 향상이 제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은 지금 보면 당연한 말일 수 있으나 일본과 반대로 미국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업체인 인텔도 마찬가지였죠. 하나의 웨이퍼에서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칩 대비 실제 생산한 반도체 칩 비율을 수율이라 하는데, 디램의 경우 미국의 수율이 50%였던 것에 비해 일본은 80%였습니다. 즉 같은 비용에 미국은 5개를 생산하지만 일본은 8개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일본의 반도체가 가격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 일본의 엔화 또한 저평가되어 있어서 메모리 가격은 더욱 낮춰졌고 기존에 비해 70%나 떨어집니다. 이 가격에도 일본 기업은 이익을 낼 수 있었지만 미국 기업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던 미국은 1985년 반도체 판매가 20% 감소했고 디램은 60%나 줄었습니다. 이 당시 미국 반도체 회사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하였고 인텔과 내셔널 세미컨덕터, 모토로라도 공장 가동 시간을 단축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상황을 미국은 제2의 진주만 습격이라 칭할 정도였습니다. 미국은 다른 산업은 몰라도 미래의 핵심 산업이 될 반도체 산업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힘을 믿고 일본의 통상 압박을 준비합니다. 1985년 6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무역 대표부에 청원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열흘 후 미국 마이크론이 64KD램에 대해 일본 반도체 기업 히타치, 미쓰비시 등을 덤핑 혐의로 무역 대표부에 제소하고, 이어 9월 인텔, AMD 등 다른 미국 반도체 업체들도 이피롬에 대해 일본 업체들을 덤핑 관련으로 제소합니다. 미국의 대일본 통상 압박의 정점은 미국 상무부가 찍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기업들의 제소 없이도 상무부 직권으로 덤핑 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직권 조사를 통해 256KD램에 대해서도 즉각 덤핑 관련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통상 압박에 일본 정부는 로비를 하였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일본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었고 이로 인해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런 압박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결국 미국과 반도체 협정을 맺습니다. 반도체의 덤핑 수출 방지, 향후 5년 내 일본 시장에서 미국 반도체 점유율을 20%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일 반도체 협정 이후 미일 간의 무역 마찰은 가라앉는 듯 했으나 일본은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자 유럽과 동남아 등 제3국에 미국과 약속한 금액보다 싼 가격으로 반도체 수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붕괴한 미국은 손해배상액을 3억 달러로 상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일본산 컴퓨터, TV, 전동 공구에 대해 100% 보복과세를 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반도체 업체들도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일본 기업을 공격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진행된 통상 마찰을 기술 혁신으로 버텨나가던 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끊임없는 미국의 공격에 한계를 보이고 힘을 잃기 시작하며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미일 반도체 협정은 86년, 91년, 96년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며 일본 내 미국산 반도체 점유율 20.2% 실현으로 종결됩니다. 미국은 종결 당시 목표 점유율을 이뤄냈지만 일본 반도체는 이미 회생하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이런 일본 반도체의 몰락은 한국 반도체 기업에게 상당한 호재였고 특히 삼성전자에게는 하늘이 준 기회가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